안녕하세요. 변희사 정비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나도 동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없었어요. 뭐 별로 기다리시는 분도 없었겠지만 오늘 살펴볼 사례는 대장 내시경 중에 발생한 대장 파열입니다. 흔히 콜로노스코피 퍼포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대장 파열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죠.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대장 내시경 등을 보험으로 하고 그 정기 검사화하면서 대장 내시경의 건수가 매우 많이 늘고, 그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 시행 중에 발생한 그 대장 파열도 자주 보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여러 개 케이스를 직간접적으로 다뤄왔는데, 일반적으로 내시경 중에 발생한 이런 대장의 파열 같은 경우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대장 내시경 과정에서 대장이 파열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대장에 발생한 폴립, 그러니까 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대장의 용종이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사람 몸에 생기는 게 이렇게 어떤 형태를 딱 띄고 똑대기 좋게 발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크고 넓은 형태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 시각적으로는 암과의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폴립을 조직검사 목적으로 뗐는데, 사실은 그 이런 암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뗀 부분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파열, 구멍이 나는 경우가 흔히 생겨요.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음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큰 폴립을 무리하게 뗀 것이 아니냐라서부터 시작해서 관찰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장이 파열된 걸 관측하지 못하고 즉시 조치를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책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서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고령의 환자에서, 굉장히 생활이 불규칙한 고령의 환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한 직후 복통, 그리고 복부 불편감,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났고, 병원에서 계속 관찰하던 중에 4시간 후 타 대학병원으로 가서 파열 부위를 복강경으로 확인하고 수술을 한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케이스를 저에게 의뢰를 하거나 질문을 할 경우는 합의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거는 약간 독특한 이유가 있었어요. 합의를 권유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합의를 권유한 다음에 과실 여부를 다퉈보자라고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환자의 파열된 부위가 S상 결장, 사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S상 결장이에요. 약 53%가 렉토 시그모이드 콜론, S상 결장이라고 하죠. 이 직장과 S상 결장이 만나는 부위에서 발생을 해요. 이 발생한 부위도 발생한 부위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개실염이라고 해서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는 상태가 있었어요. 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는 거는 장벽의 일부가 갈라지고 조그맣게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해요. 장벽의 일부가 손상이 되고, 그 손상된 부위가 내부에서 가중되는 압력으로 인해서 조그맣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좋은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일단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장벽의 일부가 어떤 이유에서는 손상이 당하고 이 관처럼 생긴 장에 조그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하는데, 이런 개실염이 생기는 경우,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개실염입니다. 개실염이 생기는 경우는 장 자체가 압력 손상이 굉장히 약한 상태가 돼요.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할 때는 관 안에 내시경이라는 기계를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원하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장 안에다 밀어 넣어요. 근데 이 압력에 취약해진 저 개실염 부위가 파열된 것으로 생각이 됐거든요. 개실염 부위가 파열됐다. 그럼 만약에 의사가 개실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다면, 혹은 알 수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개실염이 있으면 바로 트라우마, 그러니까 압력에 의한 손상이 민감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제가 상담한 사례의 경우에는 개실염이 있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전에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의사가 평상시와 같이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 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충분히 CP, 그러니까 내시경에 의한 장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장천공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이런 상태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은 예측할 수 있었는데 예측할 수 없었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 케이스를 다룬 이유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라든지 의사의 상태, 혹은 환자의 과거력이라든지 이전의 치료, 어떤 것을 치료를 했느냐,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의료 사고이면서 이게 의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의료 과실 여부가 어떻게 인정될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케이스의 경우는 몇 가지 이유에서 케이스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환자가 연매출이 수천억 되는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청구하는 액수가 굉장히 무리하게 많았어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을 할 때는,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치고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의 수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의 수입이 모두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노동력에 의한,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에 의한 수입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부동산이라든지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수입들이 다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인의 대표였다면 법인 대표로서의 급여 정도 수준에서 인정이 되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내 회사였고 내 회사에서 수익이 얼마가 발생했다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가의 너무 많은 양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다가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사정, 개실염이나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를 진행을 해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드린 사건이었어요. 정리하자면 장천공이 내시경 도중에 장천공이 발생했을 때 이 장천공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천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즉시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그리고 이 조치를 취하고 나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장천공을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되게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장천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각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용종을 떼고 이런 부분은 잘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아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가 쉽죠.
더욱이 응급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환자가 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쏟아진 경우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죠. 가장 심한 합병증 중 하나가 사실 장천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의료소송의 특성상 환자의 과거력, 환자의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료소송, 의료과실 관련해서는 A는 B, B는 C 이렇게 정해지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개의 사건은 개개의 것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는 무조건 의사과실이다. 혹은 이거는 무조건 의사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고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저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고요.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하나 더 공유하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